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11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8.8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위축 국면이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확장 국면에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위기감 속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현지 시간 22일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1월분의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7% 상승한 배럴당 75.1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23일 사상 첫 10만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환율이 금리 인하를 제약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을 때 깜짝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각종 경제 지표들의 호조세 속에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발표가 됐었던 이 서비스업 PMI는 32개월 만에 또 제조업 PMI는 무려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4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경제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줬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흐름이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다소 관측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3.2%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이날도 3.8% 가까이 강한 급등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 10만 달러까지 단 200달러를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숨고르기에 다소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구글의 제미니와 챗 GPT 등이 공동 개발한 AI 인텔리전스 알파가요. 비트코인이 14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까지 가상화폐주들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이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STO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요, 끝내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덕분에 현재 2차 전지주들 이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조선, 로봇주 등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0.8%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9거래일 만에 2,500선을 되찾은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9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20선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무려 10거래일 만에 코스피에 다시 돌아와준 외국인. 오늘의 경우에는 정말 아쉽게도 단 하루 만에 현재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1.97%가량 강하게 올라서면서 6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좀 다시 한번 700선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봐야겠죠. 현재 코스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나 혼자 개인만이 현재 240억 원어치 매물 차익 실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의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양대지수가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칩스법 관련해서 이 보조금 지급의 속도를 내고 있는 현재 반도체주들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SKC가 1억 달러 규모의 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강하게 유리기판 관련주들 뛰어 올랐었죠. 또 연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란 예상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해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월요일에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장은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주 되게 되면, 그러니까 주 후반이나 다음 주 되면 시장을 바닥을 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제가 좋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은 바닥에 있고 사야 된다. 미국 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신고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이제 한 방 남았어요. 딱 조금만 움직이면 이건 넘어가겠다는 신호예요. 떨어지려고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올라온 건 아니고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올 거였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질 않고 애매하게 흔들어 놓으면서 싼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물리게 만든 다음에 박살을 내겠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넘어갈 거고요. 나스닥도 다우존스에 마찬가지 따라가면서 넘어갈 거고 S&P 500도 뭐 한 번 남았고, 자, 오늘 일본 증시는 오랜만에 바닥을 치는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월요일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을 사야 된다고 월요일부터 얘기했어요. 이렇게 될까 봐 예상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느냐, 한 지난주 한 수목쯤에 바닥을 쳤는데 바닥을 쳐도 아무도 바닥을 쳤는지를 모를 만큼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월요일 날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코스닥은 안 움직이고 삼성전자 자꾸 이상이 나오면서 올랐다 흔들었다 올랐다 흔들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RTO젠 박살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반등을 줘도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잔치집 느낌이 안 나고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으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이건 미국장이 크게 안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예상대로 신고점을 돌파 중에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못 가는 애들이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주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잘 보다 보면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코스닥도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냥 구간이 나올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신고점으로 갈 것 같은데, 내일이네요. 26일 날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위해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흔들 때에서 얘기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였는데 어쨌든 12월 달에 이게 어쨌든 지연이든지 동결이든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은 안 할 거고, 그래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신호만 줘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올해서부터 2029년도까지 계속 동결로 가겠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동결 말고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12월 달에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월 달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갈 거예요.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지난번 대통령 때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 정책들을 막 펼치죠. 그냥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일부러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월 달이 되게 되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내가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내가 시켜줄게 해갖고 인기 투표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12월 달에 다 모든 걸 다 좋게 해놓은 다음에 트럼프 정부 들어가서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월 달에서는 내가 돈 풀게 혹은 내가 금리 인하를 아주 빡시게 돌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기 투표로 딱 받기 딱 좋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트럼프라도 저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월 달에서는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1월 달에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돈을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따가도 미국 시장 살펴보겠지만 예상대로 가고 있고, 뭐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 경고하고 엔비디아도 조금 흔들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흔들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 좋고 일단 일본 증시도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서도 계속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월요일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FOMC는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 결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또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관련주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예정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좀 미리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만나셨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하나마이크론 하면 이 지난주 금요일 들썩였던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2.11%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게 되면서 1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또 굉장히 빈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 하반기 연말에 만나보는 하나마이크론은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자, 미국장은요 신고점으로 계속 넘어갈 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IT 섹터들은 다 좋습니다. 거기 이미 잔치예요. 뭐 뉴스에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여러분 봤지만 연말장 랠리 결국 산타랠리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산타랠리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그쵸? 우리나라는 올라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뭐 미국은 산타랠리 오고 올라가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요 지수 내리는 것도 멱살 잡고 끌어당겨 올려갖고 아마 폭등시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올라가서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질 자리는 없고 뭐 폭등은 모르겠어요. 폭등은 뭐 여태까지 폭등을 안 했는데 뭐 폭등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폭등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이기도 하고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주인데 자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죠. 뭐 주말에도 얘기 나왔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BM 곧 통과시키겠다. 테스트 양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삼성전자 아예 그냥 그쵸?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한 5년 뒤에 다시 삼성전자 주워 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자꾸 젠슨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자사주 10조 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의 일가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마진콜 당하게 생겼다 그러죠. 뭐 5만 얼마까지 이하로 떨어지게만 마진콜을 당하게 되는데 마진콜이 당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게 될 건데 뭐 그 마진콜 당하게 냅두겠습니까? 근데 기사를 보면 나와요. 도대체 뭔 얘기냐면은 주말에 다 나왔던 기사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가에서도 이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질 않으면 마진콜 당하게 되면 반대매매 나오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삼성전자의 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마진콜 당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삼성물산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그 신용을 끌어다가 뭐 사느니 아니면 증권사에서 빌려주느니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거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지금 나왔고 그럼 삼성전자도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나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시장도 좋단 말이죠.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 젠슨왕도 거기다 한마디를 더했고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 바닥에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정화되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또 신고점 경신, 아주 지겹도록 해요. 한 2년 동안 지금 몇 번 경신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경신하면서 넘어가는 장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가격 전략 저까지 참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1월 18일 휴마시스 1,720원 선을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0일과 21일 현대약품 3,625원 동일하게 만나봤고요. 마찬가지로 2%의 상승률 똑같이 기록하고 있네요. 22일 오성첨단소재 1,446원, 0.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던 이 오성첨단소재. 오늘 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궁금하고요. 또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이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마이크론 일단 보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 오성첨단소재였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오성첨단소재. 자, 이것도 바닥입니다. 굉장히 바닥에 있고 오성첨단 대마 관련주 쪽이고 트럼프 정부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내각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고 그럼 얘기는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어요. 떨어질 자리도 없고요, 이제. 거기다 미국 장은 신고점 가겠다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고 있죠. 일본 시장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제 바닥의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매 나오면서 얘도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대만은 팔면 안 돼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팔아도 된다라고 기후식품으로 해도 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뭔가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많이 팔 수 있도록 아마 뭔가 좋은 정책들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각까지 구성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슈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난주 금요일 보여드렸죠. 마리아나 관련주가 엄청 폭등을 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엄청 많이 바닥에서 10배가 넘게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있는 뭔가 지금 마리아나 쪽으로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아직 올라간 거 없죠?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요. 실적도 뭐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게 딱 나오자마자 또 급등하는 게 또 나올 테니까 잘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 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샤페론. 자, 오늘 뭐 사실 다 움직여요. 오늘 안 움직이는 섹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움직여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23개 상승하고 코스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이면 나쁘진 않은데 얘도 뭐 2.2% 상승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할 거면 이거보다 낙폭과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널린 게 주식이니까 굳이 이거를 신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의 영역이고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양봉 나오고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고 또 다시 뭐 비만 치료제 이슈가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다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넘어가긴 하겠지만 기간적으로 좀 더 횡보를 해도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올라간 기간도 길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올라갔죠. 그럼 조정이 1개월로 마무리가 되는 거는 좀 짧고 여기서 시작해서 조정해도 2개월밖에 안 돼요. 이걸 신규 매수 들어가 봤자 그러니까 해도 되긴 돼요. 꼭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이 저점이 안 깨지니까 3,500원이 안 깨지니까 지금서부터 3,500원에 주워 담았다가 대충 올라가면 5% 먹고 팔고 이런 단타는 되지만 지금 종목들이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로봇주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인공지능도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다 걔네들이 다 IT 섹터들인데 걔네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를 장착을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반도체도 엄청나게 바닥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바닥이 내는 바닥이고 하여튼 뭐 다 움직여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방산주도 움직였겠지만 오늘 뭐 조선, 항공, 양자기술, 우크라이나 재건, 전력설비, 우주항공 뭐 다 움직여요. 안 가는 게 없어요. 암호화폐, 2차전지, 2차전지 오랜만에 좀 강하고 엔터주 다 움직이니까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타는 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종목들 싸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순환매로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거를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바닥에서 주었다가 콱 하고 튀어가지고 수익이 두 번 강하게 났죠. 한 번은 16%, 나머지 11월 14일 아래서는 25%또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 4년 남았어요. 4년 더 남았죠.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갖고 있다 보면은 또 튀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튀고 나서 언젠가 여기 돌파하게 될 거예요. 1,800원, 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200원, 2,400원, 2,600원 계속 돌파할 자리입니다. 4년 동안 내에서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앞에 세력들이 매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안 간다고 걱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냐 안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걱정 안 할 거예요.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대통령 중간에 안 바뀌어요. 4년 동안에 집권을 하는데 내각을 결성을 했어요. 뭐라도 얘기가 나오겠죠. 마리아나 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돌파가 4년 동안 안에 저기를 못 돌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자,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는 괜찮게 움직였고요. 삼성전자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 4분기가 생각보다 줄어들 거다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착각하는 사람들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가 적자가 났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계속 우상향이에요. 자,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얘기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고요. 흑자 기조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뉴스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안 좋게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4분기 실적을 이따만큼 잡았어요. 근데 이따만큼 잡았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든대요. 3분기는 이따만큼 나왔어요. 4분기는 이따만큼이 너희들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줄인 거예요. 이게 나쁜 얘기입니까?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자꾸 예상치를 그러면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예상치를 이상하게 많이 잡습니다. 왜 많이 잡겠어요? 그래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공매도 하는 애들이. 근데 뭐 적당히 떨어뜨려야 되지 지금 엄청나게 떨어뜨렸는데 미국자가 맨날 올라가 생겼는데 그렇죠? 공매도 하는 애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들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자 그래서 기업 분석 내용을 보면 여기 컨센서스 삼성전자 자 이게 매출액입니다. 2024년도고요. 2025년도, 2026년도죠.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연 단위로 본 건데 뭐 연 단위로 보든 월 단위로 보든 분기별로 보든 자 이게 계속 우상향이에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죠.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1, 2, 3, 4분기 다 합산하면 300조 정도, 내년에 320조 정도, 내후년에 340조 정도 계속 매출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뭐 250조에서 300조 정도 늘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적은 게 아닙니다. 옛날 삼성전자 100만 원 할 때 물론 그게 1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같지만 그때로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데 많이 벌어도 지금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때가 이제 냉각기였죠. 차목기 확 줄어들어갖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어쨌든 올해는 35조 내년은 40조 그다음에 50조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단기순이 중요한 거는 차 떼고 포 떼고 싹 다 뗀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는 게 얼만데 그래서 작년에서는 15조 벌었는데 올해 34조 내년에 39조 44조 계속 늘어나죠. 분기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연간으로 본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분기로 보더라도 올 4분기 매출은 조금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좀 늘어나죠.
그리고 당기순이 좀 줄어드는데 2025년도, 2025년도 1분기, 2분기 당기순이 이게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캐파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만큼 잡았다 이게 줄어들어 그렇지 이게 적자가 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HBM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근데 그게 젠슨 왕이 오늘 기사에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자사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룹들도 지금 자사주 안 사면 지금 반대매매 나가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돈으로 밀어붙여갖고 올린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죠. 그럼 증권사에서는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 당연히 빌려주지. 안 빌려줬다가 삼성 일가한테 찍히려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를 해갖고 뭐 반대매매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어 올릴 텐데 얘는 코스피 지수예요. 삼성전자 이꼬르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 이제 걸리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해갖고 못 가고 있는 건데 뭐 이쯤 되면은 외국 애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수 살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6만 5천 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빠진 폭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는 이제 일들은 쉽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만 주구장창 했죠.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질문을 하면 그때에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저는 장기 투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악재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반등 나온다고 얘기해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살 거면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사는 게 낫습니다. 하이닉스 살 거면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아니면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보다는 당연히 미국 주식이 나은데 우리나라에서 고른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낫고 근데 하이닉스가 재미가 없죠.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낙폭과대에 있는 반도 장비주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가격에도 사도 됩니다. 1190원 현재 가격에 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가총액은 6,500억 정도 하는데 얼마나 빠졌느냐? 자 차트를 보면은 야, 엄청 많이 빠졌죠? 자, 엄청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 대비 거의 뭐 65%, 70% 정도 빠졌는데 지금 요 자리가 하락 슈팅이 걸린 거예요. 원래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저점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점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하나마이크론도 당연히 올라와야 될 차례가 됐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회사가 뭐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 많이 빠졌다라는 게 최장점인데 최근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금융투자하고 기관하고 이제는 외국인들도 살살살 들어와요. 왜 그러겠어요?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 장비가 됐든 거기다 지금 젠슨 왕이 한마디를 거들었죠. HBM 신속하게 빠르게 테스트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거기에 엔비디아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죠. 뭘 그걸 굳이 뭐 봐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 반도체는 꼬물딱지를 안 될 것 같다. 삼성전자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억눌렀던 부분들에서 이제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고 오를 가능성.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많이 빠져 있는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원익IPS도 있고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 이런 애들이 뭐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너무 많이 눌러놨죠. 어쨌든 미국장은 신고점으로 계속 날아갈 것 같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 하도 안 움직여갖고 이제는 좀 반등을 줘야 될 자리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하나마이크론까지 매수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드디어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들어볼 시간이 다가왔죠.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1,000원에 15% 주셨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 생산에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오늘 주가가 5일선 위로 띄우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2.6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6,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전문가님도 요새 리튬주들이 리튬 가격 덕분에 다시 한번 좀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이 있죠.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얘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다 올라가고 그럼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제 다 어느 정도는 그걸 자율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만약에 오늘 올라가지 않고 오늘 5% 폭락하고 있거나 3% 빠지고 있거나 코스닥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4%, 5% 떨어지고 있다. 그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은 다 깨집니다. 다 내려가요.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코스닥 1,200개, 1,400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면.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는 지난주도 계속 설명해 드렸죠. 이유는 미국장은 계속 신고점을 갈 겁니다. 미국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는 것들 무슨 뭐 금리 인상할 것도 아니면서 뭐 인플레이션 뭐 우려 때문에 뭐 돈을 뭐 안 푸니 어쩌니 트럼프는 그런 얘기 나오면 더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그거를 깨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자기가 슈퍼맨처럼 나와서 다 해결하겠다고 해갖고 돈도 풀고 그쵸 금리 인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점을 갈 거예요. 버블이 걸려서 버블이 아주 그냥 터지기 전까지 뭐 지금 당장 터지는 얘기 아니고 언젠가는 미국 시장에 버블이 터지겠죠. 언젠가는 뭐 버블이 터지려면 일단 미국에 있는 뭐 핫도그 가격이 뭐 100만 원 정도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이제 버블이 터지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올라갈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겠다 올라오죠. 그 낙폭과 종목들이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2달 동안 빠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7만 원, 8만 원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누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얘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51,000원까지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앞에 있는 고점이 45,000원이니까 45,000원까지 일단은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6,100원에 10%인데요. 이 지난주 현대와 기아차의 리콜 소식에 다소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2.2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차트 모습을 보니까 단기 하락이 현재 눌림목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과연 눌림목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할까요? 자, 코리아 FT 뭐 장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반등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FT도 뭐 보나마나 반등은 주는데 좀 전에 봤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차트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거는 지금 앞전에 여기가 거래가 더 많이 실려 있죠. 그러면 가능성으로 볼 때는 얘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리아 FT도 앞에 거래가 있긴 한데 걔보다는 좀 적죠. 이런 애들은 좀 미적미적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래가 있는 애들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얘도 반등이 나오면 6,000원이나 6,500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항상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게 지금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 시장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다 깨져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도 올라가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YC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3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3.18% 강하게 올라서면서 1,390원 선까지 현재 반등 흐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림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아직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이제 줘야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전에서는 이제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제 급반등, V자 반등 나왔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냥 살살살 반등 주거나 뭐 지금 폭등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선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IT 섹터인데 이게 지금 상한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표역 정보 드렸던 바닥에 있던 하나마이크론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은 이 YC도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느낌? 12,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거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조금 약간 후순위로 그러니까 더 이상 저점을 깨지면서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 폭등이 나와줘야 돼요. 다른 애들이. 그래서 뭐 원희가 IP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 다른 애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얘도 뒤늦게 쫓아가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 근데 현재는 그냥 얘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살살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더 보유하셔도 되는 거는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5천 원 그리고 35%. 현재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좀 다소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1.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4만 3,900원 선에 거래 중인 현대 오토에버.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쪽을 이제 풀어버리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로보택시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요 요직에 지금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다시 자율주행 차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거는 넘어갈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라서 약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현대 오토에버가 미국에 지금 상장이 돼 있었다. 뭐 그다음에 뭐 머스크하고의 관련이 있는 회사다. 그럼 벌써 얘도 24만 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라서 이거 우리나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면 그냥 약해요. 근데 메이드 인 USA는 엄청 강합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미국은 똑같은 자율주행, 똑같은 반도체면 급등을 하는데 한국만 지금 안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거 여태까지 우리가 당했던 거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자율주행도 미국 주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날 때까지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테슬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 M7 전 종목이 좀 흔들렸던 가운데 테슬라만이 계속해서 3% 이상의 빨간불을 켜줬었죠. 이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오늘은 이 중국 관련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기사 먼저 보도록 할까요? Elon Musk achieves the impossible with Tesla.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Model Y is the first one to achieve this. 이 모델 Y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자면요. 가장 먼저 이 타임라인을 가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외국계 자동차로서는 이 최초로 중국 정부의 관용 차량으로 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시장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모델 Y의 후륜 구독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정부의 구매와 사용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좀 승인을 받은 친환경 차량으로 아직까지 좀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 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의 또 판매 승인까지 받게 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2025년 출시 예정인 신형 모델 Y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앞으로의 미중 갈등 재점화에 있어서 다소
다소 좀 억압을 받지 않을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일단 미국 주식은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고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할 거라 그랬죠. 미국의 주요 요직에 어쨌든 4년 동안에 테슬라가 아니죠. 머스크가 간다라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거죠. 그다음에 기사도 지난주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동 대통령, 지금 머스크가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안 가겠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로봇, 이제 뭐 모든 규제들은 다 걷어버릴 것 같고 트럼프 정부에서 그럼 가겠죠. 그럼 테슬라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사가 나오든 간에 테슬라는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된 거죠. 날개를 단 호랑이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호랑이만 해도 무섭고 강한데 날개를까지 달았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죠. 이제 신고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 주식이 얘만 있습니까? 뭐 테슬라만 올라가는데요.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진다? 얘네들이 뭐 한국 주식입니까? 한국 주식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가거나 하이닉스만 가거나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극심한 차별화장. 하여튼 지독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레벨이 어떻다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 레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차별화장으로 개인들을 골탕을 먹여요. 근데 미국은 쉬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미국에 있는 테슬라가 급등하고 올라간다? 그럼 뭐 애플은 가만히 있겠어요? 애플하고 얘하고 뭐 애플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고 인공지능 이런 거고 물론 엮으면 인공지능 갈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면 뭐 테슬라가 급등을 하게 되면 뭐 갑자기 미국에 있는 다른 대형주들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식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은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됩니다. 근데 안 내려오니까 참 그렇죠. 지난번에 공개 방송할 때에서 어디 가격 찍어준 자리 있을 거예요. 뭐 그때 270짜리인가? 여기 내려오면은 그 전에 이쯤 이렇게 해서 이 정고점 부분에서 이 정고점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사야 된다 그랬는데 내려오다 말아버렸죠. 기사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는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최근에 뭐 구글 뭐 이상한 얘기 나왔잖아요. 뭐 독점이 어쩌고 그래서 뭐 크롬을 그냥 잘라가지고 다른 CEO한테 매각을 하게끔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악재거든요. 그러면. 근데 안 빠져요. 이 정도 빠지단 맙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뭐 미국 주식도 얼마든지 사도 됩니다. 미국 주식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그만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도 2,500조 안 되죠. 그러니까 1000조짜리 두 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주식을 그쵸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것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형주들 사도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주식의 바닥에 있는 거 사도 되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미국 주식도요. 지금 바닥에서 자 미국 시장 차트나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자 나스닥 너무 안전하죠. 차트가 계속 여기를 타고 움직이고 다우존스도 요걸 타고 움직이고 그러면 테슬라를 솔직히 테슬라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질러가지고 가져가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니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테슬라를 저기서 사라고 이종수 전문가는 지금 우리들을 물리게 할 셈인가? 물리긴 왜 물려요? 테슬라가 지금 대통령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서 자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에서 실망하고 하도 안 움직이고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알테오젠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하고 이제 실망하고 막 열이 받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살 필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 물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250달러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얼마 정도 빠지냐면요. 여기서도 250달러 떨어지게 되면 손실은 마이너스 한 29%, 30% 빠지거든요. 250달러 떨어지면. 그래도 안전한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머스크가 지금 백악관에서 조요직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멱살 잡고 땡겨 올리면서 뭐 코인만, 도치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테슬라도 신고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에서 실망했다라 그러면 큰 금액인 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거기다가 영혼을 담을 생각하지 말고 테슬라가 지금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20% 떨어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미국 주식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뭐 참여하는 방법은 밑에 이제 하단에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 공개 방송 이제 유튜브에서 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니까 이게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벤트 있을 때마다 시장이 괜찮을 때 내지는 사야 될 때에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고 시장 자체로는 약하고 좋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흔들려도 사야 될 종목들이 널린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매를 쳐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안 돼요. 지금 싸니까 바닥에 서서 우리나라 주식 장기 투자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삼성전자를 열심히 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는 안 돼요. 일단 공매도 하는 애들 득실득실 거리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공매도 상한 기간을 정해놓는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근데 정하지 않고 무제한이에요. 한 100만 년도까지 뭐 우리나라 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 때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이 그런 걸 뭐 돈 안 갚아도 돼요. 어차피 무제한 뭐 1000년, 만년, 100만 년 공매도 때려놓고 안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을 때서는 우리나라 주식도 장기 투자가 되는데 그 전에서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랠리가 펼치게 되면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사야 됐다는 얘기가 종목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산타랠리라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막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려고 이제 사놓고 가져가는데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일단 분위기 좋게 일단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지금 벌써 3번째 얘기했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끝난 이후에서는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또 할지 또 장마감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뭐 내일이든지 뭐 모레라든지 또 다시 뭔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간 테슬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도 나머지 다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일단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단 호랑이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까지 만나봤고요. 오랜만에 보는 강세장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시각 코스피는 1%, 또 코스닥은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예상대로 신고점 돌파를 진행 중이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주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하나마이크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저희 관심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